팩이 있습니다. 승무패 63회차 현미경보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RC 셀타비고 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보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베니테즈 감독 체제에서 시즌 초반 최악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가 기본적으로 3백과 4백을 혼용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할 때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시에 5-3-2 수비 전역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강팀을 상대할 때 5백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셀타비고가 올 시즌에도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2골로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선수비 후 역습이 날카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공격 횟수 역시 라리가에서 25번으로 가장 많은 것이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여전히 역습 한 방이 살아있는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전임 맨딜리바르 감독 체제에서는 굉장히 빡센 전방 압박을 가져갔던 팀인데 최근에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디에고 알론소라고 우루과이 출신 우루과이 대표팀을 맡았었던 알론소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도 세비야가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술 상성으로는 세비야가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셀타비고가 원하는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셀타비고의 승리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셀타비고가 올 시즌 아쉬운 것이 바로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타비고가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11.00골인데 실제 7골에 그치고 있고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셀타비고보다 기대 득점이 8.04골로 3골이나 뒤지지만 실제 득점은 9골로 셀타비고보다 오히려 2골이 더 많은 오픈플레이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 셀타비고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타비고의 베테랑 공격수 아스파스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1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스파스 선수가 베니테즈 감독 부임 이후에는 마무리보다는 기회 창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파스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1경기에서 득점은 없지만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스파스 선수가 피니셔의 역할이 아니라 도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 역시 최근에 셀타비고가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셀타비고가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에 비해서는 마무리 능력이 아쉬운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셀타비고가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비야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그래도 셀타비고가 수비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로 굉장히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고 특히나 세트피스 기대 실점은 1.51골로 가장 적은 세트피스 기대 실점 값을 보여주는 팀이 바로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이 셀타비고가 의외로 강력한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세비야도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이 셀타비고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라리가 원정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을 정도로 확실히 세비야가 원정에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무승부에 손이 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15위로 높이의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셀타비고라는 점에서 세비야 특유의 측면 크로스 그리고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의 헤딩 뚝배기 패턴이 역시나 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가 최근에 셀타비고 상대로 6경기 3승 3무 무패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 역시 세비야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소시에다드 쪽 이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라리가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PPDA 수치가 9.2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낮은 것이 9.6의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PDA가 낮을수록 전방 압박이 빡센 팀이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와 소시에다드가 라리가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 팀 모두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 수비 뒷공간을 빠른 역습으로 노리는 능력은 오히려 소시에다드가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소시에다드가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소시에다드이고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이기 때문에 확실히 빠른 역습의 위력은 소시에다드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가 원정 경기이지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 속에서 의도적으로 소시에다드가 역습을 노리는 구도가 그려진다면 이 소시에다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원정 5경기에서 2승 3무로 원정에서 무승부로 통수를 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원정에서는 홈보다 실점이 2배가량 늘어나는 수비 리스크까지 있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홈 6경기 4승 2무 무패에 홈에서 원정보다 득점이 3배 증가하는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홈과 원정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도 홈팀 소시에다드가 홈발을 받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직전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부상 복귀를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최근에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3경기 3골, 킬러 면모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에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닌 모습이 있었고 최근 모든 대회 4경기에서 무득점으로 골 감각이 다소 무뎌져 있는 레반도프스키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면 바르셀로나가 은근히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핵심 중앙 미드필더 프랭키 더용 선수와 페드리가 나란히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페드리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여전히 프랭키 더용 선수의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유독 바르셀로나의 이 프랭키 더용이라는 미드필더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굉장히 높은 평점을 기록을 해왔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만약에 바르셀로나의 중원에서 프랭키 더용 선수의 복귀가 불발이 될 경우에는 여러모로 바르셀로나가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알라베스 대 알메리아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알메리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기대 득점과 골 결정력 지표면에서 오히려 알라베스보다 알메리아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메리아의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값이 12.83골, 실제 득점이 12골로 알라베스의 기대 득점 10.31골보다 훨씬 더 높은 부분이 있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이 10.31골이나 되지만 실제 득점이 7골로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 면에서도 알라베스가 기대 득점이 2.48골이나 되지만 실제 세트피스 득점도 0골에 그치고 있는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이 알메리아보다 확실히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기본적으로는 선수비 후 역습 형태의 전술을 취하는 팀인데, 알메리아가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1골로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역습 능력 역시 알메리아가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실점 부문에서는 알메리아가 확실히 수비력이 알라베스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원정팀 알메리아가 리그 11경기 기준으로 무려 실점이 31골이나 되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1경기 기준으로 16골 실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메리아보다는 수비력이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알라베스 역시 라리가 전체로 봤을 때는 5번째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11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알라베스 역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알라베스도 수비 조직력 자체는 그리 견고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라베스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제공권과 높이의 강점이 있는 팀인데, 올 시즌 라리가에서 제공권 6등으로 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메리아 역시 제공권이 9위로 높이 면에서는 그리 알라베스 상대로 밀리지 않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자주 활용을 하는데, 알라베스가 경기당 평균 크로스가 23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알메리아 역시 크로스가 경기당 평균 20번으로 전체 4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측면 크로스를 자주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알메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전 측면 수비수인 아키에메와 푸빌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가뜩이나 약점인 측면 수비 약점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크로스의 퀄리티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알메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라베스 입장으로서도 측면 수비 공백이 있는 알메리아를 상대로 자신들이 즐겨하는 측면 크로스 공격을 통해서 제공권 우위로 재미를 보는 그림을 충분히 그려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 2부 리그 맞대결이었지만 최근에 양팀이 만나기만 하면은 4번 연속 퇴장자가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레드카드가 변수인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산타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5경기에서 벌써 2장의 레드카드를 뽑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만약에 두 팀 중에 한 팀이 퇴장이 나온다면 경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골 결정력과 역습 한방이 있는 알메리아 대 제공권과 홈발, 그리고 알메리아의 측면 수비 약점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알라베스의 제공권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소 알라베스의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알메리아의 시즌 첫 승을 한번 노려보면서 10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노팅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홈 어드밴티지 랭킹을 보시면 1등, 노팅엄이 3등을 달릴 정도로 양 팀 모두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홈팀인 노팅엄이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4경기에서 1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상대가
셰필드, 번리, 브랜트포드, 루턴타운처럼 아스톤 빌라보다 훨씬 체급이 떨어지는 팀들을 상대로 홈에서 무패를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는 체급 차이가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는 오전 전승을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2승 1무 2패, 원정에서는 득점이 14골이나 줄어드는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을 포함해서 모든 대회 6경기 5승 1무 무패 상승세에다가 최근 모든 대회 3경기에서 11골을 몰아치면서 공격력이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빌라가 올 시즌 원정에서 기복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경기력적으로는 빌라의 승리가 무난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세트피스 기대 실점도 3.91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팀인데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3.03골이나 되지만 실제 세트피스 득점이 1골로 세트피스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노팅엄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빌라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득점이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역습 능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도 충분히 역습에 의한 실점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올 시즌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통계상으로 역습에 의한 실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습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노팅엄의 역습에 의한 실점이 2골이나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 역시 노팅엄 다음으로 역습 득점이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역습에 의해 재미를 보는 쪽은 아스톤 빌라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러모로 빌라 쪽이 경기력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1번 경기는 노팅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발렌시아 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그라나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발렌시아 특유의 홈발을 고려했을 때 발렌시아의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이 발렌시아의 악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렌시아에서 올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공격수 우고 두로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난 빌바오전에서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골 결정력 지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발렌시아의 주포 공격수 우고두로 선수의 공백이 꽤나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9.11골인데 13골을 넣으면서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라나다 역시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 8.84골에 비해서 12골이나 넣으면서 양팀 모두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발렌시아의 주포 공격수가 빠지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화력적으로 굉장히 열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 쪽에서 그라나다가 루카스 보예나 우주니 그리고 드리블 돌파가 뛰어난 사라고사 같은 선수들이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주중 구강컵에서 그라나다가 백업 공격수인 카예온과 와이스만 같은 베테랑 공격수들도 골맛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우고두로가 빠지는 발렌시아보다는 확실히 최전방 쪽에서 무게감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라나다가 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은 준수하지만 리그 11경기에서 무려 28실점을 당하면서 라리가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허벌창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원정에서는 5경기에서 1무 4패 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전적 면에서도 발렌시아가 최근에 홈에서는 그라나다 상대로 무려 9경기에서 홈 8승 1무 무패 홈에서는 웬만해서는 그라나다 상대로 패배가 없었던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발렌시아의 최다 득점 공격수 우고두로 선수의 결장을 근거로 해서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루턴타운 대 리버풀의 경기인데 루턴타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역습에 관해서 재미있는 고찰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면가로 보면은 약팀인 루턴타운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압박 라인이 높은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구도를 일반적으로는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올 시즌 두 팀의 세부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오히려 이 경기는 리버풀이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루턴타운이 의외로 이미지와는 다르게 홈 경기에서만큼은 압박 라인을 적극적으로 높이면서 압박을 병행을 하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턴타운이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아내는 하이 턴오버 횟수가 92번으로 현재 리버풀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을 정도로 루턴타운이 의외로 압박에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의 하이 턴오버 횟수가 지금 92번으로 동일하지만 옆에 보이시는 PPDA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좀 더 조직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버풀의 PPDA가 10.4, 루턴타운의 PPDA가 17.3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PPDA가 낮을수록 상대의 공을 빼앗는 데까지 걸리는 상대의 평균 패스 횟수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훨씬 더 전방 압박을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걸었을 때 공을 빼앗기까지 평균 상대의 패스 횟수가 17번이나 돌아가는 것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루턴타운의 전방 압박이 그렇게까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다소 의문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팀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압박에 적극성을 보이기 때문에 루턴타운도 홈에서만큼은 수비 뒷공간 리스크를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턴타운이 역습에 의한 실점이 2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역습에 의한 실점이 0골로 올 시즌 역습에 의한 실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루턴타운이 리버풀의 역습에 고전하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4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루턴타운을 상대로 리버풀이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턴타운은 최근에 주전급 수비자원 3명이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수비적인 리스크가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리버풀이 주중에 본머스와의 리그컵 원정 경기를 치러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지만 대부분 주전 자원들이 휴식을 취했고 주포 공격수인 살라, 누네스, 학포, 조타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리버풀이 여러모로 할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루턴타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비아레알 대 빌바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다가 그래도 모든 대회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비아레알의 주포 공격수인 제라르 모레노 선수와 쇠를로트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나 있고 주중 구강컵에서는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둔 비아레알인데 이 로테이션을 가동한 가운데 베테랑 미드필더 트리게로스 선수가 3골, 플레이메이커 바예나 선수가 1골을 뽑아내면서 핵심 자원들이 꿀맛을 본 것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홈보다 득점력이 10골이 줄어드는 약점이 있고 원정에서는 공격력 기복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빌바오의 핵심 측면 공격수인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근육 부상 여파로 현재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역시 빌바오에게는 굉장히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빌바오의 최전방 공격수 구르시타 선수가 리그 6경기 1골로 시즌 초반보다는 확실히 골 결정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빌바오에게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아레알 같은 경우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1골로 저조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비아레알 입장으로서는 빌바오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지는 점 역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빌바오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적지 않은 팀인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준수하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로 비아레알이 재미를 보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비아레알이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양 팀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하나만 찍으면 여전히 무승부의 손이 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3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